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난 잘 되는 게 안 돼. 이게 왜 이러지? 블록체인. 네, 소개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 박사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마케팅 전문 홍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거래소 코인의 그 장안의 화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미 녹화를 그 앞부분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쫄부를 약간 업데이트를 좀 늦게 하고 있어서 곧 공개가 될 건데, 그거에 이어서 오늘 2탄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F코인. 정확히는 F코인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그것만 설명드리면 제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이 블록체인 업계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에드포스에서 만든 거예요.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가 어디 발표할 때 쓴 건데, 그거 중에 일부 맛배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F코인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코인데스크 보고서가 또 나왔죠. 그쵸.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흐름을 잘 알 수 있는 보고서를 하나 골라봐라 라고 하면 매 분기마다 코인데스크라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트 오브 블록체인, 그래서 2017년, 2018년 1쿼터가 나왔고 한 일주일 전에 2쿼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쭉 보고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그거 간단히 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 2018년 1Q에 발표된 자료인데, 이건 가격이 아니라 보시면 정확히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구글 서치 트렌드예요. 트렌드도 다 꽂히고 있어. 보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ICO 이런 키워드인데, 이런 키워드를 2018년 초에는 여기 보시면 하루에 그 조회 검색량을 100이라는 수치로 최대로 맞춰놓고 그거의 비율로 나타내보면 100%에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다 우하향하고 있어요. 박사님 말씀대로. 보시면 모든 관련된 모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ICO라는 키워드가 처음에 100% 수준이었다가 비율로 보면 쭉 빠져서 3월에는 3개월 동안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이렇게 떨어지면 시장에 암호화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떨어진다는 거니까 가격 자체도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정말 보시면 그 밀접성이, 관련성이 있느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요. 저 예전에 저희가 우리 개인적으로 네이버에서 빗썸이나 비트코인 그 검색 쿼리를 봤었잖아요.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이 자료를 보시면 리포트 꼭 이거 무료로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조회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전체가, 제가 어떤 특정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개별적으로 해놓은 걸 또 여기서 놓고 있는데 다 개별적으로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비트코인 캐시도 떨어지죠, 라이트코인도 떨어지죠, 리플도 떨어지죠, 이더리움도 똑같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관심이 곧 어떤 시장에 대한 증명의 부분인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암호화폐의 시조인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거의 연동돼 가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2018년 1Q였고 2Q는 어떠냐? 2Q의 자료도 나옵니다. 이제 2Q 보죠. 근데 2Q는 서치 인터레스트가 스캐터 분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1Q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리고 2Q는 거의 유지되고 있어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ICO의 키워드에 대해서 구글의 검색 조회수가 약간 올라가는 듯해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똑같아요. 조금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저 구글 트렌드에 있는 검색 수치가 한두 달 정도 먼저 나오면 그걸 보고 마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은 못 봐. 구글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이미 가격도 오르고 있고, 요렇게 조회수가 내려가는 시점이 되면 가격도 내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이 동시적인 부분이 있으니 장기적인 트렌드에서는 이런 검색 조회수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의 시장을 볼 때 좀 거시적 관점에서 봐라라는 걸로 가볍게 소개해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어쨌거나 스테이트 오브 블록체인이라는 이 리포트 자료가 코인데스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오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100장 정도 나오는데, 그걸 보게 되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쑥쑥 올라가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자료죠. 맞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에는 메리미커
정도의 인터넷 트렌드가 있다면 블록체인에서는 코인데스크에 스테이트 오브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블록체인이 있죠. 자, 이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그 거래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F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코인이 이렇게 F코인 로고를 쓰고 정확히는 F코인 토큰입니다. 여기서 토큰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큰 발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해놨고 정해놓은 거에서 보면 이 F코인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소에서 어떤 개념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 수수료만큼을 본인 그 거래소 회사에서 만든 토큰으로 보상해주겠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요 보시면 F코인이 한국에 F코인 코리아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블로그를 아예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트랜스 마이닝 뭐 토큰 뭐 트랜스 마이닝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씁니다. F코인 토큰이라고 해서 공식 블로그를 네이버에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여기서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게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분이 그냥 한국말로 아니면 한국말 잘 모르시면서 번역을 해놨나 봐요. 그래서 번역의 수준이 아주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 블로그에서 직접 있는 말을 가져온 건데 F코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읽어보면 첫 번째, 세계적으로 첫 번째 되는 거래, 즉 채굴 방식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지금 오타 나온 내용도 그대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 100%를 FT, 정확히는 F코인 토큰이죠. FT라고 부르고 있는데 FT를 통해서 100% 돌려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코인은 거래 수수료가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 선언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수수료를 냈으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그대로 보통 수수료가 0.1%인데요. FT라는 토큰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죠. 0.1%에 해당하는 그 가격 형성된 F코인을 주는 거죠.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회사 측에서는 수수료는 다른 코인으로 받고 자기네들이 발행한 이거는 찍어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코인을 주는 거죠. 딱 지금 잘 말씀하신 걸고 찍어내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뭘 주는 것 같지만 비용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발생 안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 정도 아이디어는 괜찮다 할지인데 두 번째가 이게 일지가 되잖아요. 설명드리면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세계적으로 거래소 수입의 80%를 매일 FT를 보유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첫 번째 거래소이다. 그래서 거래소 환불 배당 이익 총 금액이 8억에서 10억 정도의 한국 돈 가치에 이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 수수료를 하루에 10억 원어치 걷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10억 원어치 나오려고 그러면 하루 거래량이 1조가 나오면 0.1%하면 10억이거든요. 그러면 10억 나온 거에 80% 주니까 8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조 단위로 계속 넘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 근데 저는 여기 첫 번째도 되게 뛰어나지만 두 번째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소 수수료를 각각 거래한 코인으로 받잖아요. 그 코인을 80%를 돌려주다 보니까 내가 그 코인 거래를 했는데 내가 이더리움만 거래를 했는데 나 이더리움 수수료를 했는데 딴 사람이 무슨 뭐 리플이다 알트코인 거래한 거를 수수료를 받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코인이 필요 없으면 팔게하나요? 그럼 거래라는 게 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리고 기가 막히게 눈덩이처럼 커지게끔 만들어 놓은 방식이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내가 100이라는 어떤 수수료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나에게 180이 돌아온다는 느낌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 180이 돌아올 때 지금 박사님 얘기처럼 그 80에 대해서 그렇게 거래를 더 늘리는 방식과 또 하나는 이 FT라고 하는 F코인 토큰이 결국 수요량을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80%를 돌려받는다고 싶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으로 받으니까 FT 토큰의 가격도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이 윈윈되는 게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무조건 맞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처럼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자기네는 어떻게 했다. F코인은 거래소가 오픈된 지 보름 만에 세계 1위의 거래량을 찍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런 데가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 거래소의 게임은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해성같이 등장해서 해냈다. 그렇죠. 바이낸스 CTO 출신인데 거기에서 대용량 처리나 코인 그 거래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으면서 새로운 전략을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순식간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암호화폐나 토큰 이코노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거래소의 판을 흔들었다는 것까지 인정해 줄 만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자전거래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여기서 보통 F코인이 잘한 게 뭐냐면 F코인이 대용량으로 빠르게 거래하려고 그러면
그 API를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마켓 메이커들에게 API를 연동시켜줬어요. 그래서 자전성 거래가 무지무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사가 주도해서 무슨 자전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마켓 지금 이 박사님 메이커에서 마켓 메이커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내가 호가창을, 뭐 여기에 팔고 여기에 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어떤 가격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켓 메이커라는 팀들은 아주 많은 양의 금액과 암호화폐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샀다 팔았다 이걸 해주는 거예요. 호가창을 형성해주는 그래야 일반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파는 물건이 있네? 사는 물건이 있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보면 자전거래의 성격도 일부 들어있다. 그리고 그런 거의 효과를 노리고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다고도 거래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그 또 거래소 중국의 거래소 관계자가 한 얘기를 따지면은 보통은 이제 거래소를 오픈할 때 마켓 메이커들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피를 주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F코인을 만들다 보니까 마켓 메이커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 주는 거 없이, 물론 피는 뭐 F코인으로 나가지만 별도의 피 없이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거는 기가 막힌 전략이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됐냐를 보면 그랬더니 최고 거의 탑을 찍은 날 하루에 거래액이 아까 1조 원 수준이 아니라 2위, 3위 이런 데가 지금 비트 바이낸스 이런 데거든요. 하루 거래액이 1조 정도 나오는데 이 말씀하신 F코인 거래소는 18조가 나왔어요 하루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전거래의 성격이 분명히 있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거래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 이상 혜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즐거운 시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F코인이 아까 F코인 토큰이 결국은 그 토큰으로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가치가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가격이 다운되고 있죠. 자, 그래서 가격을 보면 이렇게 아까 얘기한 1주, 2주 만에 딱 로켓하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이게 가장 큰 약점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요는 이유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무한대로 찍어내기 때문에 F코인의 초기에는 토큰을 발행해내는 거에 따라서 확산시킬 수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대로 찍어낼 수는 없고 지금 F코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전체 발행량 중에 51%를 하는데 그게 50억 개인지 51억 개로 정해져 있고 그것까지가 발행되고 나면 더 이상 발행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F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무슨 월세나 이런 걸 받는 것처럼 계속 혜택을 받지만 그걸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이슈가 되니까 서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럼 FT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 막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엄청 판 거죠 지금. 그래서 막 떨어지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FT코인에서는 그래서 무슨 뭐 그 다음에 어떤 거버넌스에 참여한다거나 의사결정에 권한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계속 이렇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계속 이 토큰 이코노미를 유지시킬 수 있느냐가 그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위님이 하여튼 제가 저기 깜빡했는데요. 무한대 발행은 아니고요. 그렇죠. 발행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뭐 가격이나 이런 거가 높게 형성이 되면 거의 무한 발행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있는 건데 이제 거래량이 다운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전체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나눠주는 양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팔기 시작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다운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큰 이코노미는 초기에 저는 이 F코인에서 잘한 점은 결국 초기에 유저를 엄청나게 모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는 장점으로 받아들일만 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렇고 나서의 토큰 이코노미라 함은 결국 그 생태계를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안 됐고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닝 토큰의 새로운 한 장을 연 건 맞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F코인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F코인 캔디를 만들어가지고 ICO 대체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죠. 다른 뎁들도 끌어올려고 하는 것도 되게 좀 앞서가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토큰 이코노미의 새로운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지켜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